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은 슈바르츠와 로빈슨, 와이카트, 메이어, 비셀, 콜버그와 메이어 이렇게 5가지 학자들의 교육과정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의 개념 또는 개념보단 유형 분류가 맞겠다. 유형 분류. 유아교육과정의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에서 먼저 슈바르츠와 로빈슨의 유형의 분류를 살펴보면 저는 이거를 2문자로 외웠어요. 우연히 먼저는 그 교육과정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의 교육과정. 두 번째는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세 번째는 교수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네 번째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5번째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이 5가지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슈바르츠와 로빈슨의 교육과정 분류는 2021년 임용고시의 문제에도 문제의 정답으로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예상할 수 없고 유아가 경험 속에서 포함된 유아의 흥미 그 자체가 교육 내용이 되게 됩니다. 유아의 흥미, 놀이 중심일 수도 있고 활동 중심일 수도 있고 또 발현된 것들이 다 여기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경험뿐 아니라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사건에서 갖게 되는 경험이 교육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가정이 중시되므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좀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면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고요. 좀 교수를 위해서 계획,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절차 등을 그런 것을 계획하는 모든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초임 교사도 무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유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인 교수 요목을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거는 교수 계획으로서는 목표, 내용, 이런 방법, 절차 등이라면 교수 요목으로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국가와 사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건 국가나 사회.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몬테소리 프로그램이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등 유아교육 분야에서만 특별히 어떤 교육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으로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몬테소리, 헤드스타트, 어떤 등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내용이 좀 체계적이고 유아의 성취를 이해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의 선정과 운영이 미리 이제 계획되고 결정되어져서 유아의 요구나 흥미 또는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함부로 차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슈바르츠와 로빈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우연히 경험한 교수님의 플레.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의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 경험한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님의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요플레, 교수 요목. 로서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그래서 그냥 저는 두 문자로 우연히 경험한 교수님의 우연히 경험한 교수님의 이렇게 이것을 암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카트의 교육과정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카트는 계획된 교육과정. 와이카트는 먼저 어떤 교사와 유아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서 교사, 유아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사의 역할에서 교사 주도, 교사가 반응, 유아 주도, 유아가 반응 하는 두 축을 유아 교사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서 교육과정을 분류했는데, 먼저 계획된 교육과정, 이거는 교사가 주도하는데 유아는 반응하는 것. 그리고 개방체제 교육과정, 이거는 교사도 주도성이 있고 유아도 주도성이 있는 것.
그리고 아동 중심 교육과정, 유아에게 주도권이 있고 교사는 단지 반응하는 것. 그리고 보호적 교육과정, 이거는 교사의 주도성도 낮고 유아의 주도성도 낮은 것이 보호적 교육과정. 이렇게 4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유아는 단지 반응하는 것이니까 조금 행동주의에 가까운 교육과정이고요. 개방체제 교육과정은 교사가 주도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하에 있는 까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이나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조금 더 가까운 인지발달 이론에 가까운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유아의 주도성은 높으나 교사가 좀 주도성이 낮고 단지 반응해주는 교육과정으로서 이건 성숙주의 이론에 좀 기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시 행동, 구성주의, 여기는 성숙주의. 그리고 보호적 교육과정은 단지 유아의 보호 및 양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나 교육적 측면은 조금 미약합니다. 상호작용이 미약한, 적은 역할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은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이렇게 와이카트는 교사, 유아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분류했는데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계획된 교육과정, 개방체제 교육과정, 아동 중심 교육과정, 보호적 교육과정 이렇게 나뉩니다. 다음으로 메이어의 교육과정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어는 교사와 유아와 유아, 또 유아와 교구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기초를 두고 4가지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교수 모형. 두 번째는 언어 인지 모형. 세 번째는 아동 발달 모형. 네 번째는 감각 인지 모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네 부분을 이렇게 분류하진 않고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누진 않았는데 저는 이 앞에 와이카트와 메이어를 좀 비슷하게 비교해서 보려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먼저 언어 교수 모형은 와이카트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에서 행동주의와 좀 측면이 비슷해요. 그래서 언어 교수 모형은 유아와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매우 강조되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조되고 특별히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직접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가 언어나 읽기, 세마기에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언어 인지 모형은 구성주의와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와 유아, 또 유아와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아의 활동을 주도하고 유아도 교사가 계획한 활동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모형이 언어 인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어의 언어 인지 모형은 위에 와이카트의 개방체제 교육과정과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 발달 모형. 아동 발달 모형은 교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특별히 교사의 특별한 지도 없이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와이카트 교육과정에서 아동중심 교육과정과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여기도 성숙주의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감각인지 모형은 몬테소리 유아와 교구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몬테소리의 교육 이념인 방법의 기초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와이카트의 보호적 교육과정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이 메이어의 언어 교수 모형, 언어 인지 모형, 아동 발달 모형, 감각 인지 모형을 암기하는 방법은 메이 하면 좀 약간 벚꽃이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지를 생각했어요. 여기 언어 똑같아서 언어는 수지, 아동, 발, 각지. 그래서 언어는 수지, 아동, 발, 각지.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메이어는 언어는 수지, 아동발, 각지. 그래서 언어는 언어수, 언어 교수 모형, 언어 인지 모형, 아동 발달 모형, 각지, 감각 인지 모형. 이렇게 메이어는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와이카트의 분류를 다시 살펴보면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계획된 교육과정, 개방체제 교육과정, 아동중심 교육과정, 보호적 교육과정으로 나뉘지요. 여기서 보호적 교육과정은 단지 유아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감각인지 모형에서의 교육과정은 몬테소리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셀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셀은 구조적 정보 모형, 구조적 인지 모형, 구조적 환경 모형,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색으로 할게요. 허용적 심화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정보 모형, 구조적 인지 모형, 구조적 환경 모형, 허용적 심화 모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구조적 정보 모형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교사의 구조화가 매우 높은 좀 행동주의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표, 수업 전략,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조직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셀은 구조적 정보 모형은 구조화가 아주 높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인지 모형은 학습 과정과 관련한 태도랑 성향을 형성하는 구성주의랑 좀 맥락을 같이 하고, 구조화 정도는 높거나 이거보단 구조적 정보 모형보다는 높거나 조금 낮은, 그리고 높거나 낮은, 그리고 구조적 환경 모형은 몬테소리랑 몬테소리 교육과정, 이거 영어로 썼네. 몬테소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구조적 환경 모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용적 심화 모형은 아까 전에 메이어에서 아동 발달 모형, 와이카트에서 아동 중심 교육과정과 같이 조금 더 성숙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며 구조화 정도는 낮거나 중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 환경은 조직의 구조화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셀을 암기하는 방법은 이게 구조적이 같아서 구조적인 정인의 환경을 허용적인 환경으로, 이게 허용적 심화 모형이라고도 하고 허용적 환경 모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 정인의 환경을 허용적 환경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대로 행동주의, 구성주의, 성숙주의,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과정 이렇게 외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와이카트는 계획된 방에 아동을 보호해. 메이어는 언어는 수지가, 아동발 깍지. 언어교수, 언어인지, 아동발달, 감각인지. 비셀은 구조적 정인의 환경을 허용적인 환경으로. 그래서 구조적 정보 모형, 구조적인 인지 모형, 구조적인 환경, 허용적인 환경 모형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버그와 메이어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화 전달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문화 전달주의는 역시 행동주의야. 좀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인지 및 문화적 지식 등의 습득을 위해서 직접 교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이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한 교사의 역할이 크고 큰 것이 이제 문화 전달주의에 해당합니다. 진보주의는 듀이의 진보적 교육관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으로 유아와 환경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인지구조가 발달한다고 보는 역시 구성주의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유아와 교사 모두 주도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성인의 문화적 강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성숙주의 기반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콜버그와 메이어의 교육과정 분류는 문진, 낭만. 문진표를 들고 낭만을 즐기는 의사 선생님을 저는 상상을 했어요. 문진, 낭만. 지금까지 교육과정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유형 분류. 먼저 슈바르츠와 로빈스는 우연히 경험한 교수님의 개요 플레.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한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암기했습니다. 또 와이카트는 이제 네 개고 와이카트가 좀 기준이 되어서 메이어와 비세를 함께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카트는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그래서 계획된 교육과정, 개방체제 교육과정, 아동중심 교육과정, 보호적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계획된 행동주의, 개방체제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성숙주의, 보호적 교육과정은 따로 이렇게 썼지요. 그리고 메이어는 언어는 수지, 아동발, 각지 이렇게 외웠었지요. 그래서 언어수, 언어 교수 모형, 언어 인지 모형, 아동 발달 모형, 감각 인지 모형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지요. 그래서 언어 교수 모형은 행동주의, 언어 인지 모형은 구성주의, 아동 발달 모형은 성숙주의, 감각 인지 모형은 몬테소리. 몬테소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셀은 언어는 수지, 아동발 각지, 구조적 정인 환경을 허용적 환경으로 이렇게 외웠지요. 그래서 구조적 정보 모형, 구조적 인지 모형, 구조적 환경 모형, 허용적 심화 모형 이렇게 나누어서 구조적 정보 모형은 행동주의, 구조적 인지 모형은 구성주의, 구조적 환경 모형은 성숙주의, 허용적 심화 모형은 몬테소리 교육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콜버그 메이어는 문진 낭만. 그래서 문화 전달주의는 행동주의, 진보주의는 구성주의, 낭만주의는 성숙주의로 분류가 된다고 했었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슈바르츠 노빈스는 우연히 경험한 교수님의 개요 플레. 와이카트는 계획된 지워졌네 자꾸. 와이카트는 계획된 방해 아동을 보호해. 메이어는 언어는 수지, 아동발 깍지. 비셀은
구조적 정인의 환경을 허용적 환경으로. 콜버그와 메이어는 문진, 낭만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구성주의, 성숙주의의 큰 틀에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